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하는데요. 이런 바쁜 일정 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내륙 도시인 충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뒤 우리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 고일한 기자가 여의도 쪽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드 갈등을 해소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한 뒤 첫 방중이기 때문입니다. 침체됐던 양국 관계를 단숨에 만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는 작은 일정 하나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일정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방문에 이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일대일로 및 서부 대개발의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박 4일간의 일정 중 이틀을 충칭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충칭은 중국 서남쪽 내륙에 위치했습니다. 일대일로와 서부 대개발의 거점 도시이고 국내 기업들도 진출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상하이나 광저우, 선전에는 미치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는 충칭에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일제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장소가 충칭이었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서 출범한 임정은 일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항저우, 창사, 광저우 등 중국 6곳을 전전했습니다. 1940년 충칭으로 터전을 옮긴 임정은 광복 전까지 머물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폐병으로 숨진 장남을 충칭에 묻었습니다. 고단한 항일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뒤 충칭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 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충칭 방문은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임정이 출발한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임정의 마지막 도시였던 충칭을 방문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초가 됩니다. 충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은 임시정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광복군도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생활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충칭에서 시작한 광복군이 우리 군의 모태라는 입장입니다. 광복군 총사령부의 유적이 남아있는 충칭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의미가 깊은 도시입니다. 이처럼 충칭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왜 충칭일까요? 电商服务平台全面停止与阿帕酒店的合作，停止使用该酒店作为地接酒店，并下架所有该酒店的旅游产品及相关的宣传广告。 일본의 한 호텔이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극우 서적을 객실에 비치하자 중국 정부가 취한 대책입니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연상시키는 강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대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이 항일의 역사를 공유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충칭은 한중이 공동으로 항일 투쟁을 한 현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은 이런 중국에 대해 역사적인 우호관계를 돌이켜보자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제시대 충칭에서 숨진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에 핀 작은 들국화를
현지 중국인들은 조선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처럼 애처로워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광복 72년 만에 충칭을 찾습니다. 애처로움의 상징이었던 충칭의 조선화가 한중 우호의 상징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